안녕하세요. 한건 ENC입니다. 저는 예비고1 온라인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봄이라고 합니다. 예비고1, 우리 입시의 스타트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학교랑 정말 다르다던데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까? 과외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 할까? 자, 근데 이런 고민들 하시기 전에 더 큰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 2025학년도, 그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가? 차고 나는 입시 정보들 중에 무엇이 중요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과 다르려면 반드시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아시고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대입 제도는 해당 학년의 4년 전 대입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9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기조를 내세웠는데요. 첫째, 2023학년도까지 정시 40% 확대. 둘째, 학생부 내에서 모든 비교과 활동 전면 폐지. 셋째,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반영 폐지.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바뀌는 정책이 어떤 여파가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입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2019년 교육부 발표 자료고 아주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 발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아, 우리 아이 이제 생기부, 자소서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내신만 열심히 따면 되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5학년도 입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학생부.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전형적인 양적 요소였던 독서 목록,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활동을 했는가, 그런 자료들이 모두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독서와 봉사 다 필요가 없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담임 교사 혹은 담당 교사가 적게 되는 학생부 내의 세트, 창체 등의 영역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독서, 자발적으로 읽어왔던 독서와 봉사 같은 것들이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그냥 물량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 즉 질이 중요해진다는 거겠죠. 두 번째, 내신과 수능 둘 다가 중요해진다.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 요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신과 수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잘하는 균형 잡힌 인재를 뽑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나아갈 큰 방향을 보셨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야, 중학교랑 고등학교 완전 다르지. 중학교 때 잘했어도 고등학교 때 망하는 애들 많다니까. 조바심에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야, 봄이야. 고등학교는 정말 다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다른데? 말문이 턱 막힙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다른데? 라는 아이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능형 내신. 두 번째, 단순 암기로는 부족. 세 번째, 이해력과 응용력.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에 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보게 됩니다. 고1 첫 시험을 보고 나서 하게 되는 신입상담, 거기서 100점짜리를 맞던 우리 아이가 이번 첫 시험에서 5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얼마나 잘했느냐? 답 없습니다. 이러한 다름에 대비하지 못하면 성적은 떨어질 뿐이죠. 이러한 다름에 완벽하게 대비시키는 것, 그게 예비 고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상위 1%,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어, 문법, 해석, 독해. 너무 뻔하죠? 근데 이 뻔한 것들을 무시하고 지름길로, 말도 안 되는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교육 홍보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기간 완성, 기본기 무시, 무조건 선행,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뻔한 것, 그게 가장 옳은 것이기에 우리 한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기본에 집중합니다. 해석은 되는데 독해가 안 된다. 가능합니다. 근데 독해는 되는데 해석은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해석은 나무를 보는 거고 독해는 숲을 보는 거죠. 나무만 볼 수는 있지만 나무를 보는 거 없이 숲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과 독해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한건에서는 학생들이 정확한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구조 독해 수업과 글을 활용해 아이들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찾아가는 숲을 볼 수 있는 독해 수업까지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가르칩니다. 중학교 때의 문법은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죠. 고등학교 때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바로 해석을 위한 문법. 영어 내신에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에서의 문법 문제 비중은 줄어들게 되죠. 더 이상 영어학원에서는 명사, 대명사, 이런 사사사, 팔품사 개념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문장을 나눠주는 문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원에서 이런 상담을 들으시나요? 어머님, 보미는 지금 관계사 파트가 부족해요. 관계사 특강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전환에 대비시키지 못하는 학원입니다. 영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단어죠. 근데 영어 학습에서 제일 뒤로 밀리는 것 또한 단어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오늘 외울 단어를 내일로 살짝 미룬다고 해서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암기, 스킬 따위 없습니다. 절대적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한건은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외운 단어가 뭔지를 눈에 띄게 만들고 암기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들이게 하자. 우리 학원만의 어플인 틴토리라는 어플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치를 아이가 잘 해내고 있는지 주차별로 담당 선생님들께서 직접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 아이가 단어를 외우지 못할 경우에 결과로 나오게 되는 강제 퇴원 제도까지.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결과에서의 약간의 강제성, 이를 통해 단어 학습을 아이들 눈에 띄게 만듭니다. 이렇게 외운 단어를 수업 시간 내에 독해에 적용을 해보고 유사 어휘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매주 토요일, 일요일 1시 수능 영어 시간에 맞춰 주말 모의고사 훈련을 진행합니다.
집중 잘 되는 독서실에서 이어폰으로 듣기 음원 듣는 거 실전이 아닙니다. 옆 친구의 책장 넘어가는 소리,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음원에 지지직 거리는 소리, 감독 선생님의 돌아다니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전입니다. 예비 고1 개강 시점부터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총 17회의 실전 연습을 훈련시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학원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 우리 아이 옆에 꼭 붙어서 우리 아이에게 맞춰진 과외,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외는 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문적이냐,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져온 프로그램, 체계적이냐. 한 권에서는 과외의 장점만을 살려 PBC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아이의 취약점을 진단하는 몰딩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취약한 부분만 골라 학원 담당 선생님과 1:1 과외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단기간 우리 학생만을 위한 수업으로 빠르게 취약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한 것만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 한 권에서 고3을 마무리하는 우리 장기 재원생들. 수능에서 1, 2등급, 즉 전국 7%권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특합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첫 내신을 보고 온 신입 상담에서 예비고 1, 그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놓쳐 중학교 때는 곧잘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죠. 이때 우리 아이는 하위권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나는 잘 못해, 나는 하위권이야 라는 생각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고1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최근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명언을 하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천재 마케터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 아이의 미래,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로부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 권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게 꽃피울 미래를 저희는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